안녕하세요. 류튜브 학당의 류 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과학기술 1강, 자기냉각과 관련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저온물리학은 마이너스 273도인 절대온도 0K 근처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저온물리학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념의 정의나 역할 등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은 문제 출제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혹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맞는 선택지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을 때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또한 출제자는 절대로 숫자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학생들은 이 273이라는 숫자를 다르게 해서 출제하지 않을까를 염려하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온물리학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극저온을 얻는 것이 필수적인데 학생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극저온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글의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의 집중력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출제의 초점은 도달하기 어려운 극저온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수적인 극저온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열시킨 재료에 가해지는 자기장을 바꿈으로써 냉각을 일으키는 방법인 자기냉각이 많이 활용된다. 이 부분 자체는 출제의 초점이 아니지만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1문단에 앞으로의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힌트를 주면서 첫 번째 문단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열시킨 재료에는 자기장이 가해진다. 둘째, 자기장을 바꾸면 냉각이 일어난다. 셋째, 그러한 방식을 자기냉각이라고 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자기장은 온도나 전압 등 바꾸어 쓸 법한 단어로 넣어서 그럴싸한 틀린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이 글의 핵심이 저온물리학보다는 자기냉각이라는 점을 눈치채야 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기냉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널리 알려진 팽창냉각을 먼저 고찰해보자. 이 부분은 100% 문제화한다고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글을 쓸 때 자신의 의도를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법이 있을 경우에는 서술상의 특징 또는 전개 방식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자기냉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유사하면서 좀 더 널리 알려진 팽창냉각을 먼저 살펴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 부피가 쉽게 변하므로 이게 이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팽창냉각에서는 기체가 사용된다. 앞의 이유에 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바로 다음 문단이나 다다음 문단을 확인하여 그렇다면 자기냉각에서는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뒤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부피를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기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린더 안에 부피가 V1인 기체 시료가 있고 실린더는 온도가 T1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 저장체와 접촉한 상태에 있다. 물론 이 문장도 실린더 아닌지 밖인지 실린더의 온도가 유지되는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등 쉽게 다른 단어로 혹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지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열 저장체와 접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만약 열 저장체와 비접촉의 상태로 있다고 이와 유사한 설명으로 바꾸게 되면 틀릴 수 있는 틀린 선택지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 자체를 이해하고 자기냉각의 원리를 모두 알기 위해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 정보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주로 출제자들이 변형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등온 과정에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는 다른 과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등온 과정을 서술한 방식과 뒤에 다른 과정이 서술된 방식이 동일한 순서, 동일한 구조, 동일한 틀로 서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력평가 또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장의 구조, 동일한 틀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등온 과정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뒤에 다른 과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도 서술상의 특징이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글을 계속 읽어보면 팽창냉각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식으로 과정적 서술이 나타난다는 것도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피스톤을 밀어 온도 T1의 기체 시류를 서서히 압축하면 외부의 힘이 시류에 일을 해주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지만 그 열은 열 저장체로 전달되어 기체의 온도는 T1으로 유지된다. 이 부분이 등온 과정, 온도가 오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각각의 과정을 다시 세분화해서 표시해 본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먼저 나와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자기 냉각 부분을 설명할 때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과정적 서술이 나오면 그 과정을 따로 이렇게 저는 동그라미로 숫자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이 문장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은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가, 어떻게 온도가 유지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열은 열 저장체로 전달되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선택지에서는 팽창냉각과 관련하여 기체의 온도가 유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열 저장체로 전달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기체의 온도가 유지와 비슷한 표현이 선택지에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열 저장체로 전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열 과정에서는 기체 시료와 열 저장체의 열정 연결을 끊어 단열된 상태에서 기체 시료를 팽창시켜 V2A, 부피에 이르면 시료는 팽창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료의 온도가 감소하여 T2에 이르게 된다. 이 부분이 단열 과정, 열이 끊어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굳이 등온이나 단열 등의 단어가 어렵다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면 더 좋을 뿐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은 시료의 온도는 왜 감소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팽창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제 조건이 출제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시료의 온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체 시료와 열 저장체의 열정 연결이 끊어 부분에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언어적으로 요약해보자면 기체 시료가 압축되면 열이 발생하고 기체 시료가 팽창하면 온도는 감소합니다. T1은 유지되는 온도를, T2는 감소한 온도 부분을 나타내는 기호임은 여러분들이 단기 기억 속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A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냉각의 방법은 팽창 냉각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를 거친다. 이 부분은 서술상의 특징으로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팽창 냉각 부분에서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냉각에 사용되는 시료는 외부 자기장에 따라 재료의 자기적 성질이 변하는 자석 물질인데 일반적으로 고체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체 부분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기장에 따라 재료의 자기적 성질이 변하는 자석 물질이라는 부분에서 외부 자기장을 내부 자기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신용 문제라면 충분히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석 물질이 T1의 온도로 유지되는 충분히 큰 열 저장체로 열을 내보낼 수 있도록 저압의 헬륨 기체가
열 저장체와 자기 시료 사이를 채우고 있다. 이 부분은 앞의 팽창 냉각과 짝을 맞춰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대응이 되는 정보가 나올 것임을 이미 글의 구조상 예고했기 때문에 엮어서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열 저장체는 단열 용기에 담긴 절대온도 1K의 액체 헬륨을 쓴다. 이 문장은 앞의 팽창 냉각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처럼 보이며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런 문장을 더욱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출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은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이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이 과정을 두 단계로 쪼개어 읽은 바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힐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등온 과정에서는 시료를 둘러싼 코일에 전류를 흘려 시료의 외부 자기장 H1을 걸어주면 자기장이 시료 내부에 일을 해주어 시료가 자석의 성질을 띠는 자화가 일어난다. 이 문장을 보면 단순히 실린더를 밀어서 압축한다와 같이 평소 들어본 적이 있음직한 표현보다 훨씬 더 특이한 표현이 나온다는 점에서 출제 확률이 높고 선택지로 만들어질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지에 자화가 등장할 경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 부분 이후부터를 다시 확인해야지 이 이전 부분에서 확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화 부분이 눈에 띄도록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시료에서 발생한 열이 헬륨 기체를 통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열 저장체로 전달되면서 시료의 온도는 T1으로 유지된다. 팽창 냉각 부분을 보면 헬륨 기체를 통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열 저장체와 시료 사이에 헬륨 기체를 제거하여 열정 연결을 끊어 시료에 열 출입이 없게 하고 시료에 걸린 외부 자기장을 약화시켜서 H2에 이르게 하며 시료는 자석의 성질을 잃는 탈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여 온도가 T2로 떨어진다. 이 부분에서 헬륨 기체를 제거하여 라는 부분은 앞에서 팽창 냉각 부분에서 열정 연결을 끊어와 같은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탈자화의 과정에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기 냉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자. 이 부분은 서술상의 특징 또는 내용 전개의 문제를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프 활용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래프 사용 외에는 이 문장은 출제 요소가 더는 없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 문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냉각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상자성체에 대하여 수행한 자기 냉각 전체 과정을 절대온도 T에 대한 엔트로피 S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그림이다. 이 부분에서 새롭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또 상자성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특수 사례이며 아래쪽에 단어의 뜻을 알려줄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출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문단 이후부터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등온 과정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증가시켜 시료가 상태 A에서 상태 B로 가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시료는 자화되면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작아진다. 등온 과정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며 엔트로피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는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온 과정에서의 변화를 설명했다는 것은 단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아래쪽을 보면 알겠지만 단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정보, 두 정보가 엮여 있는 경우에는 선택지로 거의 대부분 구성한다 라는 생각으로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료를 구성하는 자성 입자들이 무자기적 배열 상태에 있다가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여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됨으로써 시료의 자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면 자기장 방향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어디에서 어디로와 같이 방향성이 드러나는 표현은 반대 방향으로 서술을 할 경우 학생들은 아예 서술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라는 느낌으로 진입 판단을 꼼꼼히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틀리는 문항들이 이런 문항들입니다.
따라서 방향성이 드러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하고 메모까지 해두어야 합니다. 바로 다음의 이렇게 입자들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려면 시료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여야 하므로 외부 자기장은 시료에 일을 해주어야 한다를 읽어보면 등원 과정에서 이런 순서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변화, 그 다음 자화에 대한 언급, 그 다음 엔트로피의 변화, 그리고 자성 입자들의 정렬 변화, 에너지의 변화, 순서로 서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메모를 해둔 내용입니다. 단열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서술될 것임을 추론해야 합니다. 단열 과정을 서술한 문장을 모두 읽고 서술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시료가 열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약화시키면 시료가 상태 B에서 상태 C로 옮겨간다. 이 과정에서 시료는 내부의 입자의 배열이 제멋대로 흐트러져 자성 입자의 자성이 서로 상쇄되는 탈자화를 겪고 동시에 내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위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래프의 변화가 먼저 서술이 되고 그 다음 엔트로피의 변화, 다음으로 자성 입자들의 정렬 변화, 탈자화 언급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약간 변했지만 언급해야 하는 정보가 짝을 맞출 수 있겠죠? 게다가 언급한 정보의 개수를 세어보면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구성하기에 너무 좋은 정보 개수라고 볼 수 있죠. 각각의 짝을 교차하여 틀린 선택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메모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기 냉각의 단열 과정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줄일수록 시료의 온도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단독 문제가 출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마지막 문단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서술한 채로 글을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단 전체를 거의 할애해서라도 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정보가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힌트임을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마지막 문단에 갔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단독 문제를 출제하려는 힌트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0테슬라로 줄이면 시료의 온도는 0K에 도달해야 할 것이지만 시료 내부의 입자는 외부 자기장 외에도 그 입자의 주변에 있는 다른 자성 입자들이 미치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시료의 온도는 0K로 내려가지 않는다. 일단 이 부분에서 0K에 도달해야 할 것이지만 하는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부터가 0K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왜 0K가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유나 근거가 등장할 때에는 이 부분이 훨씬 출제가 많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0K의 온도를 얻을 수 없다면 최대한 그에 근접한 온도를 얻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용을 외우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앞쪽에 이런 언어적 정보가 나왔으니 이 이후에는 보통 글을 쓸 때 이런 대안을 제시하더라 라고 하는 언어적 구조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임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낮은 온도를 얻고자 할 때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되도록 작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눈치채셨나요? 이 이후부터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되도록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좀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하여 시료로는 상자성체이면서도 자성입자의 밀도가 낮도록 자성입자의 사이사이를 자성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물질로 채운 고체 상태의 염이 많이 쓰인다. 여기까지 읽으면 자성입자의 밀도가 낮아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시료의 온도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연결된 정보를 서로서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자성입자의 밀도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줄어든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더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앞쪽으로 넘어가면 더 낮은 온도를 만들려면 이라고 이런 연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풍선 안에 정리해 둔 것과 같은 정보를 여러분들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밀도가 낮아지려면 표시된 부분에 나온 것처럼 고체 상태의 염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지금 A라는 사례와 B라는 사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염의 성분이 많거나 혹은 둘 중 하나에만 염이 포함되어서 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실제로 구체적 사례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서술상의 특징, 출제 가능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성입자인 철이온이 비자성 물질 사이에 드문드문 분포하는 황산 제이철 암모늄 12수화물은 0.5T의 외부 자기장, 1K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0.09K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CMN-염은 자성입자인 세륨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작아서 0.5T의 외부 자기장, 1K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0.01K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례 두 개를 비교하여 최대한 낮은 온도를 얻는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B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출제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출제한다면 출제는 총 4문제 정도를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서술상의 특징이 4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틀린 것 선택지를 포함해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팽창 냉각과 자기 냉각의 기본 내용, 기본 과정을 정리한 2문단과 3문단을 엮어서 시료 등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내용 확인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거의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는 듯 하지만 2, 3문단이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프를 제시하며 엔트로피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더해서 설명한 4문단을 단독 문제로 출제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온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더 잘게 쪼갠다면 2문단과 3문단을 각각 팽창냉각, 자기냉각 문제로 출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2문단과 3문단을 묶어서 출제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고 선택지 구성을 깔끔하게,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EBS에서는 어떻게 출제했을까요? EBS에서는 총 5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개 방식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문단과 3문단을 종합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A 부분에 집중한 구조 관련 문제가 문제, 그 다음 시료 관련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프 관련 문제, 그리고 구체적 예시 관련 한 문제 하여서 총 5문제를 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문제 개수가 하나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2문단과 3문단을 어떻게 보고 쪼개서 출제할 것인지 붙여서 출제할 것인지의 문제, 출제 철학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전개 방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글을 읽으면은 훨씬 문제 풀 때에 편안한 기분으로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2번. 기억과 니은에 쓰이는 시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료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체인지 고체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자화라고 하는 표현 잘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사용을 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화가 언급이 된 부분은 사실 맨 마지막 문단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번 문제에서 자화가 사용이 된 이후에 3번과 4번 부분을 보면은 자화 또는 탈자화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5번에 갔을 때 자화되나 자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출제를 할 때에는 특정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거나 혹은 그 단어와 관련된 정보가 한 개인데 선택지를 2개 구성하여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등원으로 유지되는 동안에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열, 저장체로부터 열을 받는다. 단열된 상태에서 기억은 부피가 커지고, 자, 부피 얘기 나왔죠? 아까 다른 단어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탈자화된다. 자화, 탈자화 단어 나오죠? 5번 보시면 단열된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에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온도가 떨어진다 해서 온도의 변화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구성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보기의 그림 자료를 주면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을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코일, 자석물질, 그 다음에 헬륨가스, 액체 헬륨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기계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과정이라는 느낌보다는요. 각각의 이 기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그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좀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번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방향 제가 실제 본문을 읽으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방향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렇게 잘 읽어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온도를 일정하게 낮게 유지하기 위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를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 부분이 출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해서 전류 부분도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열 과정 보시면은 전원이 차단되어 가에 걸리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 자기장이 가에 걸리느냐, 나에 걸리느냐, 다에 걸리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5번을 보시면 진공을 만드는 것은 진공을 왜 만드냐 라고 했었을 때 차가워진 가에 열의 전달을 막기 위해서이다.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택지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이 지금 A를 좀 활용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 이 2번과 3번을 묶어서 아마 출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윗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엔트로피 부분이 꼭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떤 것까지 보셔야 되냐면 지금 아까 제가 5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선택지가 5가지 정보를 골고루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A와 B 부분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였냐면 더 낮은 온도가 핵심이었거든요. 더 낮은 온도가 되려면은 A와 B 중에 뭐가 되어야 하냐라고 보면은 A 부분이 뭐였어요? B 부분이 이제 염이 들어간 거였죠. 그러면은 내부 자기장이 생기는 A가 B보다 더 크겠죠. 그럼 B가 더 작겠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정보를 서로 묶어서 언급해 드리는 중에 파악할 수 있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지금 문제 자체를 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의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EBS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저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어떻게 읽을 거고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은 EBS 수능 특강의 독서 부분 과학기술 1강을 보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글 분석과 문제풀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류튜브 학당의 류선생이었습니다.